무언가를 만드시길 바라고. 저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초반에 인사하실 때 네. 이제 김 네. 라고 이제 성함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비크롭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이유 그리고 또 비크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 뜻 뭐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사실 커피 때문입니다.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네. 여태까지. 대부분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네. 원래는 커피를 가지고 뭘 해보자는 모임 이름이었어요. 커피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자 하는 모임 그래서 이름이요? 거기서 이제 커피인들끼리 모여서 음료 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모임을 만드는데 네. B라는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B라는 게 되게 많은 곳에서 이니셜로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베버리지도 B죠. 네. 네. 바리스타도 B죠. 네. 바텐더도 B예요. 오. 심지어 커피는 이디오페어 말로 분나죠. 네, 분나. B죠. 아, 오랜만에 듣습니다. 네, 분나.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이 다 이니셜 B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를 하나를 놔두고 뭔가를 풀어나고 싶었는데 뒤에 갖다 붙이니까 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말이. 뭐 예를 그러니까 들면 뭐 어감이 안 있었나요? 좋았다. 뭐 있었나요? 후보군이 뭐가 있었나요? B1도 있었어요. 무슨 B1. B1도 아니고요. 네. 그러네요. 별짓을 다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네. 뉴크롭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어감이 좋다라고 해서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확하다라는 뜻도 네. 있고 잘라내다는 뜻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뽑아서 낸다라는 뜻으로 크롭이라고 붙였어요. 아. 근데 이제 그 모임이 사라졌죠. 아, 모임이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름을 그냥 쓰자고 해서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모임의 이제 완전체가 이제 비크롭님이 남으신 거네요. 그 얘기는 아니죠. 네. 아.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네. 이제 지인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지인도 이제 비크롭님에 대한 존재를 알고 아, 있는 예,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방송에 비크롭님 나온다 오늘 대박 났다 네네네. 꼭 봐라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 비크롭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아. 글쎄 무슨 뜻이지? 그래서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 B, A 컷, B 컷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진 찍을 네네네네. 때. 그래서 뭔가 완전치 않은 것을 이용해서 예. 잘라내서 뭔가 A를 만든다 이런 거 아닐까? 오. 아니다, 인생이 B급이에요. 네. 네, 아, 그래서 왜 이렇게 네. 오늘 겸손하신 게 아니라 너무 네. 자기 비하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겸손하신 게 나중에 또 모르죠. 예. 아, 또 얼마나 이따 B급인지는 나중에 예. 파헤쳐 음료 보도록 만드시는 거를 보고 나서 과연 B급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혹시 그 일단 그래도 음료에 대한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는데 비크롬님 생각하는 비버리지란 좀 무엇인가? 뭐 이렇게 비버리지는 뭐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예. 베버리지 아카데미란 말보다 음료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네, 음료. 그래서 제가 네. 항상 이제 수업을 할 때나 네.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음료가 뭔지 제가 스스로 먼저 물어요. 어떤 게 음료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보면 요즘 음료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활성화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도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전 음료라는 대부분 표현이 베버리지란 말을 거의 활성화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그렇죠. 네. 커피가 있거나 칵테일이 있었는데 음료라는 네네. 말은 생각보다 안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드링크를 썼어요. 아니면 그러니까 베버리지란 말 자체를 잘 안 썼죠. 아, 그렇구나. 네, 사실 찾아보시면 커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차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와인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네. 스무디를 하신다든지 에이드를 하신다는 분을 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 없죠. 그렇죠. 네. 소프트드링크 쪽에 있어서는 뭔가 전문가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묻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쪽이 소비력이 굉장히 또 어마어마하죠. 사실 매장에서도 뭔가 카페라는 매장에서도 음료 카테고리에서 매출을 올리려고 작전을 좀 짜다 보면 결국 사이드 음료 쪽을 또 많이 기웃거리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뭐 그 음료를 되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들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사실 많진 않고. 그러니까 항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음료는 사이드였던 거예요. 음. 메인이 아닌 거죠. 네네네. 재료도 커피는 커피를 사입한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나머지는 다 부재료예요. 아, 네, 사이드 메뉴고요. 호칭 자체가 부재료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주재료가 아닌 거죠, 애들은요.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인식이 이제 그렇게 박혀버린 네.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초창기에 커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접 로스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직접 로스팅했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직접 내가 로스팅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잘 하느냐, 어떤 걸로 만드느냐인데 네네. 지금 카페 가보시면은 저희는 생과일을 직접 갈아서 만듭니다.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지금. 네. 생과일을 직접 갈아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과일을 사입하였는가, 네. 그리고 네. 그 과일을 어떻게 내가 가공해서 주스로 만들었는가, 네네. 스무디로 만들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냥 직접 사입했습니다. 끝인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주스
만든다. 그럼 주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제대로 뭔가 개념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그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에이드, 주스, 스무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그럼 정의를 조금 몇 사실 간단하게 그거를 하려고 얘기해 주실 하는 수 게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버리지 아카데미.co.kr에서 그런 얘기를 네.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네. 제가 처음에는 바텐더를 했었어요. 네. 아, 그러다가 네네. 2006년부터 이제 바리스타를 커피를 좀 배워보고 싶어서 에스프레소 좀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음료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커피를 시작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술만 다가 아니라 네. 커피가 또 다른 게 있었구나. 네네. 그리고 나서 카페에서는 커피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스무디도 있고 뭐 에이드도 있고 밀크쉐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뭔가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네네. 아무리 찾아도 책도 없고 외국을 나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쪽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걸 누가 정리를 해야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방금 물어보셨던 게 네. 그래서 에이드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떤 걸 에이드라고 알고 뭐 계세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에이드. 보통 탄산에 네. 탄산 아이스, 네. 그다음에 그쵸. 과일 맛, 어떤 네. 시럽 이렇게 제가 많이 알고 있죠. 알고 네. 있는 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물론 저도 사실은 탄산수를 써서 예, 예. 에이드를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의는 그냥 과일 같은 거를 뭐 즙을 짜던가 이랬는데 탄산이 들어가진 않아요 원래. 차라리 물을 넣으면 물을 넣지. 네, 전 해외에서는 요 이제 에이드가 이 이제 정도인데 그렇게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사실 지금 알고 계신 게 좀 맞아요. 원래 이제 과즙을 물에 희석시킨 거예요. 아, 그걸 에이드라고 하는데 탄산도 에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틀리잖아요. 네. 영국 같은 경우는 탄산이 있는 경우를 에이드라고 하기도 하고 네. 미국 같은 경우 물이 있는 경우를 에이드라고 하는 경우 많죠. 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커피를 공부하기 위해서 네. 뭐 커피 역사를 알듯이 네네네. 음료 에이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럽의 음료 문화를 알아야겠죠. 아, 거기는 그래요? 생수를 먹기가 힘드니까요. 음. 석회질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다면 대부분 이제 실제로 마실 수 있는 자연수들은 석회가 녹아버린 탄산수인 경우를 그냥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탄산수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결국은 과즙을 물에 희석시킨다는 게 네. 과즙을 탄산수에도 넣는 게 걔들한테는 거의 물이나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다가 이제 정수가 발달하니까 네. 정수된 것들이 이제 네. 정수된 물을 많이 마시니까 고집이 센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탄산 에이드를 마시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이제 워터에이드를 많이 마시죠. 이제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에이드에 들어가는 그 탄산이 최초에는 선택이 아니라 네. 어쩔 수 없는 사실은 그쵸. 물을 그거였는데. 넣고 싶은 건데 탄산수가 어쩔 수 없이 탄산수니까. 네. 그 이후에 정수 솔루션이 개발된 후에도 네. 이 고집을 유지하느냐, 그렇죠. 이 기술 개발에 이제 편승하느냐. 네,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은 재밌네요. 무조건 탄산이냐 물이나 싸워요. 네네. 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듣겠습니까? 누구한테 네. 뭐, 사실 뭐 책 깜짝 찾아보자면- 놀랐어요. 아니, 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요것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도 참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이렇게 얼음이랑 어떠한 재료가 계속 갈려서 만들어지는 음료들이 요새 많이 네. 팔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쵸. 뭐 스무디로도 불리고 예. 뭐 스타벅스에서는 프라푸치노 그렇죠. 뭐 이렇게도 불리우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갈리는 음료가 있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스무디는 왜 스무디인지 프라푸치노랑 다른 건지. 사실 우리가 그 스무디 할 때 스무디라는 말이 스무스하다 할 때 그 스무디는 맞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원래 스무디는 얼음이 들어가는 메뉴는 아니에요. 그래요? 과육이 즙이 짜지는 과일이 있을 거고 그 즙이 짜지지 않는 과일들이 있겠죠. 네네. 간단한 바나나 같은 부분에서 거. 복숭아 같은 네. 경우에 네네. 그건 그냥 갈아낸 거 자체가 주스예요. 즙을 못 짜니까 과일이 통째로 다 들어간 걸 주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스무디 같은 경우 보통 그냥 갈아낸 것만 스무디인 거죠. 아, 근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얼음이 들어가는 건 프로즌 스무디라고요. 프로즌 아, 스무디. 정확하게 말했을 때. 오. 네. 얼음이 들어간 프로즌 스무디 네네. 거기서 아이스크림이 꼭 들어가면 밀크쉐이크가 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이거 다 적어놔야지. 적어야 돼. 이거 그거 적고 공부야. 이거 수업이야. 그쵸. 수업이 내일 얼마짜리인데 내일 가서 지금 자 카드 저희 결제 됩니다. 에이스타 직원들 수업- 보고 있나요? 네. 이 방송 지금? 네. 어? 아 이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어떠한 음료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도 네. 지금 홈페이지나 이렇게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죠. 조금씩 이제 풀어 나가려고 아. 하는 사람들 아. 이제 오픈한 지는 얼마 안 돼서 네네. 콘텐츠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많은 정보들을 뭐 아까 비크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예를 들면 커피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나머지 다른 분들 전문가 분들의 연결고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러한 정보들을 듣는 네트워크도 엄청나시겠어요. 따지고 보면. 사실 좀 피곤해요. 이게 정말 피곤해요. 잠을 못 자는데요. 이유가
보통 몇 시쯤 일어나세요? 일하실 때 커피 카페를 하는 카페, 오너 입장에서라. 네. 저요? 예, 저는 이제 매장 오픈 좀 하게 되면 빨리 일어나면 한 8시. 그렇죠. 예. 보통 조금 늦게 오픈하는 가게는 뭐 9시 일어나시는 분도 그렇죠.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바리스타 분들은 보통 9시에 일어나셔서 한 뭐 저녁 10시, 11시 넘어가면 들어가시죠. 네네 그렇죠. 근데 차를 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세요. 그래요? 아침에 왜요? 네, 농촌하고 거의 사이클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 새벽에 일어나셔서 일찍 주무세요. 근데 바텐더들은 네. 오후에 일어나서 새벽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 세 군데 미팅이 다 잡을 때 그날을 못 자요. 스케줄 완전 꼬이는 날이네. 야, 네. 그 모든 사람들 만나려 그럼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자는 거죠. 예. 야, 이런 엄청난 노력 끝에 지금 모든 연결고리를 집합해서 이렇게 정보가 네. 들 수 있는 거군요. 사실 그 비크롭이라는 이름을 하고요. 사실 다른 분도 좀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가면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제가 스스로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러나서 제가 스타가 되는 거 원치는 않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시기도 하게 되고 제가 네. 뭔가를 바래서 저거 할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커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 네. 아니면 뭐 협회 네. 이런 데가 있고 차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음. 근데 제가 전부 다 먹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 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제가 음료 자격증을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드러나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네, 아이스티 네, 같은 경우는 차로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레몬도 넣어야 되고 네, 네. 과일도 넣어야 되고 방금 카페 모카도 있고 네. 마키아토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되게 경계를 하시면서 싫어하실 수 있어요. 음. 네, 저는 좀 다 같이 좀 잘 지내고자 네네. 저 자신을 숨기는 게 좋은 거죠. 네. 그 갑자기 3,000% 빠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 아니 이제 말하려는 제가 게- 말하려고 네네. 하는 게 예. 아니 그 어쨌든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래서 가면을 쓰셨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왜 앞에 곰을 그려놓은 건가요? 일부러 특별히 요청을 저는 하셨나요? 되게 귀여운 곰을 부탁을 드렸는데 네. 이상한 곰을 그려주셨어요, 피디님이. 여러분 이거 곰이에요 지금 이 얼굴이 저는 지금. 되게 귀여운 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덩치 안 맞게 네. 상당히 귀여운 곰을 좋아하는데 예. 나 분명히 그 모 곰을 이렇게 지적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곰을 어떤 가면을 거요? 자 만들었어요. 어떤 곰이에요? 그 원래 지정한 게. 이거 노출해도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캐릭터인데? 예, 상관없습니다. 다. 리라쿠마를 되게 좋아해요. 리라쿠마. 그거를 네. 좀 아. 부탁을 드리는데 패디님 이거 리라쿠마 뭔가 해주신 우루사 건가요? 같은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게 우루사인데. 예. 우루사인데 이거? 본의 아니게 갑자기 무슨 저- 약 광고하러 나오신 것처럼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신 분은 음료 전문가, 대한민국 음료 전문가 비크롬님과 지금 함께하고 계신 네, 겁니다. 피로 회복 전문가가 아니고요. 네. 피로회복 음료를 만들 수도 네. 있습니다. 아, 네. 예. 비크롬님 그러면은 예. 그동안에 이제 음료도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드셨을 것 같은데 예. 그동안 뭐 개발하신 좀 음료들 뭐 어떤 음료들 특별히 개발하신 거 이 이렇게 히트작들. 있어요? 히트작들? 뭐 이를테면 저희 이게 제일 남쳐요, 사실은. 왜요? 왜냐면요. 자, 제가 어딘가 음료를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서는 뭔가 저한테 비용을 주고 음료 개발을 의뢰를 했을 때 그렇구나. 오픈이 되는 거 싫어하시겠죠, 사실은. 아. 그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거 오픈하고 다니면 저도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좋을 네.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해버리면 우리가 이거 가게에서 판매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제가 네네. 개발했다 이러면 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받고 비용을 네. 받은 순간 그거에 대한 아. 권리를 이제 네, 그렇- 그리고 이런 그렇긴 게- 하죠. 네, 오픈해 주신 분도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그거를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잘 안 그럼 하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 개발하신 게 스무디도 있고 주스도 있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는 정말 구분 없이 좀 다양한 걸 네, 다 하죠. 만드셨나요? 커피 메뉴도 하고요. 커피 메뉴도 해주시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그럼 혹시 진짜. 그럼 질문을 약간 우회해서 예. 제품을 개발한 것 말고 예. 이 바텐더 쪽도 네. 바리스타 쪽도 대회가 많이 있잖아요. 혹시 네. 대회 선수 컨설팅, 뭐 자문 이런 거 하신 적 있으신지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정말. 예, 아예 없지는 않은데 아. 그건 더 밝히기 힘들겠죠. 그래요? 예, 그렇죠. 아예 이게 없진 옆에서 않죠. 좀 잠깐만, 도와줬다. 잘 됐으면- 왜냐하면 그 바리스타 네. 대회나 이런 데 보면 네. 팀들을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도와줬다, 이거 누가 질문에 도와줬다. 잘 대답해 주셨으면 저도 도움 받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아니요. 검증이 안 됐네. 처음으로 최초로 오픈해서 도와드리는 분으로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요? 네. 잠깐만. 올해 출전하신 잠깐만. 네. 제가 더 부담스러워질 것 같아. 근데 더- 재밌는 게 그래요. 네. 대부분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걸 되게 네. 힘들어하시죠. 왜냐하면 사실 제 수업이 그래요. 음. 수업에 대한 반응이 되게 좋으시거든요. 재수강이라든지 확실히 있는데 예. 정말 잘 들었다고 가시고
수업 들었다는 걸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올리지 네네. 않. 안 올리세요. 아 그래요? 자기만 알고 싶은 거예요, 다들. 강제적으로 못 올리게 하신 건 아니에요? 예, 대부분 그냥 무섭게? 아니요. 예. 아니 저는 올려주신 감사하죠. 아, 뭐든지 이제 네네. 저한테는 네. 경제 활동이 도움이 되니까. 근데 네네. 대부분 저랑 관련되신 분들은 대부분 가만히 계세요. 어... 예. 아니면 뭐 전혀 모르는 분들이 소개를 좀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 고급 그래요? 정보일수록 예. 나만 알고 싶은. 예, 혼자 알고 아, 싶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만 알고 싶은. 우리나라 산업이 이래서 발전이 안 된다니까. 공유될 건 아니 공유해야지.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 가도 그럴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좋은 건 나만 갖고 싶고, 하긴 그렇죠. 예, 나만 예. 알고 싶고 네, 이해합니다. 아 사실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지금 뭐 교육 받으신 분들 혹은 이렇게 음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으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퀄리티 재수강 좋다 하실 이렇게 정도라면. 예, 검증된 거고. 아, 시간을 좀 많이 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뭐 어. 내용이 좋은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 수업하실 때 밤샘 수업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아, 그래요? 밤샘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네. 저녁부터 그렇죠. 아침까지. 아닙니다. 오. 보통 아침부터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 네. 아침부터 네, 새벽까지요? 네, 무슨 영화 제목 같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렇죠. 네. 근데 어. 그게 저도 사실은 이제 아니 근데 예. 그걸 수업을 그렇게 길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집중도가 많이 집중이 떨어질 돼요? 텐데. 그게 제가 그 들으신 분들한테 감사한 점이죠. 그렇게라도 해서 들으세요. 다 네네. 열심히.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는 네네. 재수강 제도를 좀 만들긴 했어요. 한 기수에 한 명씩은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네네네. 비용 없이요. 아, 네. 아, 굉장히 좋네요. 근데 사실 제가 수업이 제 주업이 아니니까요. 예, 저는 이제 거의 네. 주로 컨설팅이 주업인데 수업을 뭐 길게 해버리면은 네네. 예,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실제 네. 원래 해야 되는 본업을 좀 잘 못하시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간을 너무 그리고 많이 뺏겨서. 수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네. 더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어디서 네네. 뭐가 많이 팔리게 되잖아요. 네네. 컨설팅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딴 데 가서 잘 됐다 이렇게 네네. 제자들이 잘 됐다 이러면 좋긴 한데 네.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아. 어차피 그분 저한테 지식을 사신 거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이제 메뉴가 잘 나가면 훨씬 더 좋죠. 네네네. 네, 확실히 저게 얼마나 나갔다라는 게 있으니까 저도 좋고 네, 오너도 좋고요. 네. 재승 씨는 혹시 비크롬님이 만든 음료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아, 그래요? 비크롬님이란 존재를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운영하시는 그 샵에서 네. 이제 이번에 어떤 음료를 이번 네네. 시즌에 맞게 개발이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오. 음료를 마셔봤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아. 뭐 그분 프라이버시를 아 예, 예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랬지만 예, 네, 그렇죠. 이거 항상 이런 겁니다. 네, 아주 맛있게 마셨습니다. 저는 만드는 장면도 사실 많이 봤어요. 비크롬이 네. 만드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아까 노재승 씨가 이제 뭐 천재적이다 이런 네.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진짜 만드는 메뉴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천재 같아요. 왜냐면 재료가 앞에 정말 무수히 많아요. 네. 그러면 그냥 자 여러분 제가 그냥 뭐 말도 안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자 여러분들 뭐 레몬 맛을 느끼고 싶으면 레몬을 넣으면 되죠. 뭐 이러면서 레몬 그냥 쭉 넣고 네. 그냥 뭐 시럽 당도 필요하면 뭐 시럽 쓰면 되죠. 쭉 넣고 그냥 막 이렇게 넣어요. 네. 막 계속 들어가. 그러면서 막 저어서 자 이렇게 드셔보세요. 이거 시원하고 뭐 이런 맛이고 이런 맛일 것 같아요. 먹어보면 그 이상의 맛이 나. 그냥 만들 땐 그냥 뭐 칼질도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네. 보면. 근데 굉장히 그 음료에 대해서 맛이나 여러 가지는 퀄리티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그럴 땐 전도 사실 천재적이라는 표현에 되게 공감을 해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니까 이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왜요? 말씀하시면 되게 덤덤히 듣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제가 왠지 옆에서 자세히 보니까 되게 네. 수줍어하고 계십니다. 수줍어라기보다 네. 상당히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라고 자꾸 이렇게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안 좋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그렇죠. 네네. 잡지에 레시피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시험 메뉴라든지 대회 메뉴라든지 보면 만들어 보면 맛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회를 준비하시거나 어디 뭐 시연을 하실 때 보면은 메뉴들이 어떤 룰이 없죠. 어떻게 만드는지에서 이거 예. 섞어보니까 괜찮더라. 네네. 그래서 얘랑 섞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사실 너무 걸려서요. 음료는 되게 항상 그런 부분에서 걸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개인적으로 그냥 좀 독학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런 룰을요. 아. 그래서 그거대로 해서 이것저것 넣었는데도 먹을만한 경우예요. 그 룰이 어떻게 보면 뭔가 비법 같은 뭔가 그런 거가 되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좀 뭐 간단하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차피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수업 때 하는 건데 오픈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와우. 네. 와, 아, 진짜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잘 박수 한번 들으십시오. 쳐주세요. 예. 박수 한번 네. 주십시오. 예, 이런 자. 네. 근데 사실 제가
음료와 음식과 다르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근데 그 포인트를 열심히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른 거를 구분을 해야겠더라고요. 아, 음료와 예, 음식.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는 무슨 재료와 무슨 재료의 매칭이라는 게 있죠. A와 B 간의 매칭이 아, 좋다, 네네네. 네. 상성이 좋다는 게 네. 있는데 그 음식에서 매칭이 좋다는 애들을 음료에서 섞어버리면 안 맞아요. 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샐러드가 있다고 쳐요. 네. 샐러드에서 야채를 넣고 어떤 야채든지 간에요. 네. 드레싱이 올라가고 뭐 토핑이 올라가서 버무려서 먹잖아요. 예, 예. 근데 드시면 어때요? 맛있죠. 그냥 맛있잖아요. 맛있죠. 예. 그거 갈아서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통째로 다 야채가 수분이 많은 걸 넣어서 액체 상태가 되겠죠 거의. 네네. 예. 죽같이 되는데 그게 네. 마시면 어떨까요? 맛이 어, 생각만 해도 그쵸. 네. 네. 잠시만 이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뭐 양상추나 뭐 이런 거 막 다 갈려가지고 아, 예. 그냥 뭐 약간 대표적으로 죽처럼 되는 그치? 거지. 네. 예. 시저 예, 샐러드 그러네요. 같은 거를 뭐 네네. 갈아서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네. 그러면 정말 아, 맛이 없어져요. 예, 그럴 것 같아요. 오리엔탈 드레싱이랑 이렇게 쫙. 예. 예. 생각만 생각만 해도 해도 속이 그쵸. 상해요. 예. 실제로 먹으라고 드리면 다들 복불복인가요? 뭐 이런 식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음료와 음식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음식은 층이 갈려요. 소위 레이어가 있다고 하는데 아, 네. 음료는 완전 섞여버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매칭이 세세하게 맞지 않으면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아, 조금 더 이제 아. 민감하고 좀 섬세하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매칭을 맞춰주면은 네. 괜찮아요. 근데 음식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뭐 약간 기본 공식 비슷한 게 그럼 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오렌지 아니지 귤 주스에다가 귤 네. 주스를 섞는다고 맛이 이상해지진 않잖아요. 네,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귤이랑 오렌지는 비슷한 거죠. 네. 맛이 비슷하고 같은 계통이에요. 예, 예, 예. 그냥 귤 주스에다가 오렌지 주스를 섞는다고 맛이 이상하진 않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슷한 점이 없을수록 섞으면 섞을수록 맛이 이상해지겠죠. 아, 네. 어. 네, 그게 포인트예요. 굉장히 이 얘기로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드니까 되게 쉽게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러면 가급적이면 뭐 네. 어떤 그 주로 나는 맛이나 네. 아니면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가장 비슷한 것들끼리 섞는 걸 생각하는 걸 첫 번째로. 그렇죠. 그게 재료의 대부분은 맛에 의존하는데 예. 아주 여러 가지 것들에 의존해서 섞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서 연재하고 있는 것 중에 예전부터 이제 과일에 관한 글을 좀 썼었어요. 길게요. 네. 네. 그 이제 지금 저희 그 같이 일하시는 기자님이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과일에 관한 글이 대부분 되게 어렵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는 이유는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딱 하나요. 그 룰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네. 사실 밑밥을 까는 거죠. 아. 그걸 공부하면 나머지가 쉬워지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커피도 그렇잖아요. 블렌딩할 때 네. 비슷한 유형끼리 블렌딩을 일단은 하는 게 기본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완전 다른 걸 집어넣는 건 안정적이잖아요. 네. 음료도 마찬가지, 나머지 재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를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선 귤 주스와 자몽 주스를 조금 섞어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렌지나 네, 네, 네. 귤이나 자몽들은 그런 애들은 섞어도 괜찮아요. 아. 네,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완전한 매칭에 네네.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는 거죠. 아. 그러면 지금 베버리지 아카데미에 연재되고 있는 그 글들이 예. 조금 어렵게 다가오더라도 예. 꾸준히 이렇게 정독하고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네. 그걸 외우시면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근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식물학적으로 그게 좀 잘 정리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아무도 안 하던 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재료가 보니까 없으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요즘 이제 같이 도와주시는 네.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베브리지 아카데미라는 회사에 이제 같이 기사를 써 주시는 분들이 네네. 있으니까 네. 협력을 하고요. 사실 저도 그런 거밖에 안 해요. 실제로 안 네. 나타나는 이유는 놀 때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료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때는. 그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바리스타 분들이 대회 들고 나오시는 커피 메뉴들은 네. 시트러스랑 시트러스랑 섞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이게 제일 그렇죠. 편하니까. 제일 그럼 제가 친숙하고. 정말 모두를 붙잡고 묻고 싶어요. 맛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시트러스랑 섞인 커피 메뉴를 누군가 출시를 한다 하더라도 스테디셀러가 되는 경우는 못 봤어요 아직. 예, 솔직히 대중적인 입맛에는 맛있다라고 안 느껴질 거예요. 네네. 네. 그러면 대중적인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죠. 예를 들어서 카페 모카요. 카페 모카는 초콜릿하고 초콜릿. 커피가 섞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헤이즐넛 커피는 너트. 헤이즐넛하고 예. 커피가 섞인 네, 거죠. 네, 네. 자, 그럼 이것들은 뭐냐면 볶은 씨앗이잖아요.
네. 기름이 그러네요. 고소한 맛을 내게 네네. 볶은 애들이요. 네네. 그런 건 똑같은 볶은 씨앗인 커피랑 잘 맞아요. 결국에 네. 아까 그 오렌지랑 귤 말씀하신 그쵸. 거 비슷한. 네네. 네, 그래서 커피 메뉴들은 너츠계통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아, 근데 이제 대부분 너무 시트러스랑 섞고 있을 때 보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도대체 저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제발 맛있는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네, 그렇구나. 결국은 그 사용되는 재료의 본질 그리고 예. 그거의 성질, 예. 성격을 먼저 알고 나서 뭔가 섞을 때도 예, 친구는 끼리끼리 넣는다 그러잖아요 원래. 네. 네. 그것처럼 좀 비슷한 것들끼리 섞어야 그게 당연하죠. 더 기본 맛은 지켜줄 수 있고 더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네. 김치찌개를 먹다가 어느 순간 김치찌개에서 약간 레몬 맛 같은 게 날 수 있잖아요. 네, 날 수도 있죠. 네, 네. 그렇다고 우리 김치찌개에 레몬 넣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쵸. 고춧가루를 더 넣는다든지 김치를 더 넣는다든지 고기를 더 넣겠죠. 근데 커피에서 레몬 향 같은 게 난다고 이야기하신데 레몬 향이 아니죠 사실 그거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트러스를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제가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아요. 그게 아. 조금 있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진 않으니까.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 저번 주에 사실 방송을 좀 열심히 봤는데 네. 다들 이제 저가 커피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저가 커피 시장이란 말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요. 저가 커피 시장이 아니라 네. 이거는 그냥 카페 시장이에요. 네네. 네. 카페는 커피를 파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음식도 예, 팔 수 예, 있고. 예, 뭐 전체적인- 심지어는 간단한 식사도 하고 뭐 네네. 일본의 기샤땡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마주 코피티암이나 이탈리아 카페나 네네. 다 커피만을 파는 곳은 아니에요. 네네. 네네. 근데 다들 커피 얘기를 하고 있을 시점에 지금 새로 치고 올라오는 브랜드들은 다른 메뉴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네. 사실 제가 세팅을 잡은 매장들도 있고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매출이 확실히 치고 올라가는 게 보여요 옆에서. 그러니까 특이점이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 예. 지금 뭐 만드신 메뉴들이나 이런 게 또 매출에 네. 또 영향이 있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매장 운영할 때 그런 음료 개발에 어떠한 에너지를 쏟는 부분 매출에 좀 영향이 좀 꽤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사실 확실히? 카페는 그게 엄청 커요. 커피를 주로 하는 카페. 네, 네. 아니요 카페라는 카페라는 곳. 카페라는. 네. 사실 이제 뭐 스페셜티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네네. 하시지만 그 정말로 커피를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자는 얘기를 사실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안 좋은 말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긴 아 괜찮습니다. 한데 저희 예, 솔직 담백한 얘기 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셜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사실 고급화된다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니까요. 근데 고급화된 거를 모두가 한다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스페셜티로 커피를 파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빵도 파시고 스무디를 파셔서 돈을 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커피 전문점을 차리라는 말을 많이 하시죠. 그거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최전선에서 자그마한 카페도 도와드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장사가 안 되면 결국은 투신 자살한 것도 본 적 있어요. 예전에 기사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거죠. 아 카페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해주신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커피를 하는 쪽으로만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카페 모카라든지 카라멜 마키아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커피라는 사람들이 잘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자 우리가 커피를 대했던 것처럼 네. 네 다른 것들도 그렇게 깊은 것이 있다라는 마음만 가지시면 훨씬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건데 커피는 농산물이고 커피는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네. 나머지 거는 그냥 집만 짜면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렌지도 농산물이고 예, 다 농산물이죠. 심지어 네네. 초코파이도 농산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너무 수제. 네. 그럼 지금 현재 누가 제가 직접 에스프레소를 뽑았습니다. 이러면 정희 씨 같은 경우는 네. 얼마나 실력을 가지고 얼마나 관심 있게 얼마나 잘 뽑았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실 거 아니에요. 직접 뽑았으니까 맛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머지 음료들은 직접 했습니다. 천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예. 그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발전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네.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그렇죠. 있겠죠. 저는 사실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블랙워터 이슈에서 잘 아시겠지만 커피 관련 미디어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그렇죠. 많이 늘어. 예, 막 네. 커피 관련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장은 저 말고 있냐 보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예, 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근데 하지만 네. 저는 카페가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 카페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면 모두가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장이 커진 만큼의 밥벌이가 늘어나고 지금 원래 커피인 분들도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커피만 주로 생각하다 보면 카페 시장 자체는 죽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진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기준을 잘 생각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판다고 해서 카페라는 걸 차렸는데 거기서 커피만 고집한다고 해서 잘 될 건 아니고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좀 잘 돼야 더 카페라는 공간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걸 네. 말씀해 주시는 건데 예. 그러다 보면 결국 음료에 대한 그런 비중도 퀄리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진짜 좀 충실해야 된다. 네. 이거를 좀 되게 좋은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근데 이게 몇몇 매장들은요 그 메뉴들 개발을 하고 싶어도 네. 되게 뭔가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고충들이. 그렇죠. 사실 그래서 여러 제가 가지 있어. 제가 그 비슷한 예, 질문인 예, 것 같아서 네, 같이 네, 드리면 네. 제가 이렇게 오면서 오늘 어떤 질문을 날카롭게 한번 던져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날카롭게라기보다 꼭 네. 필요한 대답을 네. 듣고 네. 싶어서 음료를 처음에 먼저 이렇게 개발하실 때 네. 이를테면 어떤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를테면 어떤 업체에서 올 여름을 위해서 네. 여름을 타겟팅한 어떤 아이스 음료로 시원한 게 있었으면 새로운 좋겠다라고 메뉴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을 때 의뢰를 드렸을 때 생각하시는 첫 번째 단추 네.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일단은 업주의 마인드예요. 그 네네. 음료에 대한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인드. 예. 예. 업주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토탈 카페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은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그걸 얼마나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커피는 로스팅도 하고 요즘은 네. 생두도 구매해서 로스팅하고 선별해서 로스팅도 하고 그다음 그걸 네. 추출까지 하는데 전혀 부담 없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과일을 껍질을 한번 더 깎으라는 거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게 수반이 되면은 네네.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네. 이제 좀 편한 시럽이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잡으셔야 네, 돼요. 아니 그걸 네. 쓰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네. 쓰기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럽이라도 시럽을 2개 이상 섞어도 귀찮으신 분들 많아요. 그냥 네. 이거 넣고 탄산수 넣고 땡. 네, 이렇게. 그냥 네. 우리만 하는 거 해주세요. 하나만 썼는데 누가 봐도 따라하겠네요. 네네. 네. 그렇죠. 커피도 그냥 무슨 원두만 따로 볶으면 볶는 사람의 성향에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네네. 결국 같은 원두를 받았으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블렌딩으로 만들어 버리면 뭐 A 스타일 블렌드가 있으면 A 스타일 네네. 블렌드만의 맛이 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음료 쪽에는 별로 신경 안 쓰대요. 그러니까 메뉴를 뺏기고 메뉴를 뺏기니까 매출도 뺏기고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이드라는 네, 인식 네,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음료 뭐 하는데요? 그뭐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거 뭐 할 거 있어요? 커피도 없는데요. 저 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일단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네네네. 제가 이제 업체에서 의뢰를 한 상황을 네. 가정해서 대답을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이를테면 네. 그냥 개인의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네. 그래 올여름 메뉴를 한번 만들어봐야 네.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제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과연 재료가 무수히 많잖아요. 음료에 그쵸. 들어갈 수 네, 있는 네. 기존에 있는 어떤 뭐 그냥 뭐 커피도 네. 있고 우유도 있고 이런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생과일이나 야채 또 시럽 이런 거 네. 있을 수 있고 요즘에는 또 그걸 또 청을 담그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걸 또 머들링에 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끓여서 또 하는 네, 것도 여러 있고 가지 즙을 네네. 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재료들이 네. 어디서부터 출발하십니까? 일단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재료인가부터 먼저 시작해야죠. 일단 재료 수급의 안정성. 네, 그렇죠. 그게 안 네. 되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요. 네. 솔직히 커피도 되게 좋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생두를 공급 못 받으면 못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재료 수급이 네. 안정될 수 있는 재료는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공산품 쪽은 안정적이고. 네. 생각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요? 공사도 오. 받다가 끊기는 거 많아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업체에다가 해준다고 봤을 때 그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업체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물량 확보를 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그마한 카페 같은 경우는 크게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네네. 이제 그다음에 재료가 수급이 되면 가격을 생각해봐야겠죠. 네. 그 가격에 정확하게 팔 수 있을 정도로 적당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걸 먼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를 네. 얼마에 살 수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한다는 네. 거죠. 안정성과 적합성. 네, 되게 네. 질문 잘해주신 원가, 게요. 원가. 예. 대부분 제가 가면은 모르시는 분들 그 얘기를 해요. 레시피 주고 가시면 돼요. 레시피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사실
그렇게 치면 커피도 네, 뭐 몇 초 그렇죠. 동안 뭐 몇 도의 몇 온도였어 뭐 미리, 일반적인 네, 법칙에 네, 네. 따라서 하고 로스팅은 그냥 프로파일에 따라서 그냥 놔두면 됩니다. 이러면 제대로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인 세팅이 더 중요한 거죠. 네. 아, 근데 너무 쉽게 만들려고 하시니까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러니까 소위 말 뭐 저가 커피로 불리고 있는 그 카페 시장이 네네.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분들은 대부분 OEM으로 재료를 제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렇다면 하고 있죠. 네. 퀄리티가 일정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맛도 어느 정도 나와요. 근데 일반 카페들이 거기 대항하려면은 그냥 우리가 수제로 만들었습니다 정도는 맛이 바뀌니까 오늘 이 맛이 좋았는데 내일 오니까 그 맛이 아니라는 거죠. 안 먹어요. 그리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하겠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되게 좋았는데 그 메뉴가 오늘 없어요. 이게 아, 상당히 큰 부분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안 바뀌죠. 가공제로 부탁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네. OEM으로 재료를 받았으면 강하니까요. 그게 확실히 사람들이 혹해요. 그렇구나. 어. 자 네. 다음 그러면 네. 재료 수급이 안정적이고 네. 뭔가 이렇게 적합성을 따지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우상하실 때 어떤 그 영감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그런 재료가 거요? 너무 많은데 처음에 사실은 딱 이렇게 어떠냐면요. 기분 따라가나요? 그거 어떡하죠? 실제로 레시피는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레시피를 따로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영감이랑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레시피를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레시피에 따라서 엄청나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레시피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매장을 천재야, 잡는 천재.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매장이라든지 어느 재료에 따라서 그거를 만들어 주는 게 거의 주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사실은 컨셉트에 맞게 맞춰주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파란색이 주인 매장이다. 그러면 아. 그 매장에 오. 그 파란색과 어울릴 만한 컬러를 가는 경우가 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매장이 따뜻한 분위기다 싶으면 네네. 메뉴 자체도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아. 반대되는 경우를 짜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비크롬님께 음료 만드는 걸 요청드릴 때 크리스마스 컨셉이 나는 어떠한 그런 거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과제를 준비해달라고. 드렸군요. 네. 근데 그걸 또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레시피는 하시더라고요. 많으니까. 네, 레시피 많아서 그랬나 봐요. 아무튼 지금 같은 어떤 컨셉 그런 거를 중심으로 또 예. 예. 사실 근데 요즘 좀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음료 관련한 R&D가 다 컨셉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못 먹을 걸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못 먹을 걸로 만든다고요? 예. 꽃을 요즘 많이 올리신 분들이 있는데 아, 그 예, 지난주에 예. 꽃 지난주에 올리시는 식용꽃 나왔는데 식용이냐 지- 식용이 지난주인가? 아니냐에 네. 대한 문제. 또 네. 크레이저 같은 경우 식용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네네. 안개꽃을 꽂는다든지. 아, 예, 안개꽃. 식용이 아닌 거를 쓴. 저 그러니까 일단 이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니쉬를 위해서. 예. 그리고 왜 안 되죠? 그냥 보고 그냥 빼서 먹으면 안 돼요? 빼고? 근데 왜안 그게 될까? 물이 들어갔기 때 인퓨전 돼서 나오면 그 성질이 우리한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한테 정확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따로 나간다 이런 괜찮아요. 근데 네네. 음료에 들어간다는 건 조금 위험해요. 네. 네, 그 부분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너무 컨셉트만 잡으니까 맛이 엉망이에요. 아, 그러니까 무슨 모양만 잡으려고 하죠. 네. 이름만 거창하게 지으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커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베이스가 얼마나 잘 잡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죠. 다른 음료는 다 컨셉트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혹해서 우르르 가다가 발길이 끊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처음에 그 네. 유인을 하기 네네네. 위해서 어떤 화려한 비주얼이나 멋진 네. 이름 이런 걸 먼저 구상하시다 보니까 예, 그런 그리고 오류를 범하는 비주얼이 거죠. 좋으면 손이 많이 가야 되잖아요. 손이 많이 가면은 네네. 한꺼번에 많이 못 뽑아내요. 빨리 못 뽑아내면은 결국은 빨리 못 파니까 매출에 또 영향이 매출이 있고. 떨어지죠. 네. 네. 원가도 올라갈 거고요. 그러네.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인스타에 되게 좀 화려한 스타일의 메뉴들을 많이 올리는데 인스타라서 그래요. 저는 그런 작업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똑같은 흰색인데 맛이 100개가 다 틀린 거죠. 네, 그런 걸 좋아해요. 네. 그렇구나. 이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만들어질 음료가 굉장히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냥 애드립 칠 지금 겁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미칠 것 같아. 혹시 재석 씨 더 여쭤보고 싶은 거 많죠 원래. 그러니까 하시면서 네, 제가 네.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데 지금 벌써 시간이 엄청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좀 네. 여쭤보고 바로 좀 비크롬님의 그 준비해주신 좀 메뉴를 만들면서 저희가 좀 얘기를 계속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이렇게 매장 운영하면서 네. 음료 개발하시고 싶은 분들도 많고 그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네. 그 음료 개발에 대한 고충 많은데 간단하게만 좀 팁을 좀 그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사실 전문적인 스킬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금 재승 씨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은 주셨지만 이런 거 정도 가지고 뭐
메뉴를 네. 개발하면 쉬울 것이다. 네. 좀 이렇게 간단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팁이라고 할까요? 사실 메뉴를 만들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음료를 만드는데 제일 간단한 건 설탕을 너무 안 쓰세요. 설탕을 너무 안 쓴다고요? 제가 백종원 씨로 네. 부르기 전에 음료를 백종원 씨로 불렀는데 어. 사실 설탕을 너무 안 쓰세요. 이게 네. 이제 뭐 어떤 그런 설탕을 쓰면 어떤 좀 이게 트릭이다, 약간 좀 치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건강에 안 좋다고 건강? 잘 안 쓰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어요 실질적으로. 저 설탕이 왜 오면 백설탕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제당이 뭐 몸에 좀 네, 정제당이 안 좋다고 예. 이야기하시죠. 네네. 그러면 흑당은 몸이 좋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흑당이 네. 왜 좋아요? 이러면 그냥 비정제를 했기 때문에. 그럼 비정제하기 전에 뭘로 만들어 보면 사탕수수인 건 다 아세요. 네. 네. 사탕수수 즙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네, 근데 왜 설탕이 까만 건지는 몰라요 사람들이. 왜 까만 거예요 설탕이? 저도 몰라요. 끓여도 색이 바뀌겠고 네. 끓이다 보면 대부분 산화되니까 네. 색깔이 까맣게 바뀌겠죠. 네. 비정제당도 흰색 많아요. 어. 근데 그 비정제당을 먹어보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약간 고구마라든지 네. 아니면 뭐 호박이라든지 이런 아니 뭐 심지어 간장 맛 같은 것도 나요. 올해 뭐 오키나와 쪽 흑당이나 이런 거 먹어보면 네네. 그러니까 그 맛이 레모네이드에 들어간다면 어떻겠어요? 잠시만요. 네. 마이크 잠깐 아 예. 빠졌는데 잠깐 끼고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방송팀 마이크 잠깐만 착용해 주세요. 아 이런 중요한 아 저기 일단 설탕 아이고 아, 예. 귀엽다. 턱에다가 지금 집게로 아이고, 예. 아 곰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공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네. 설탕을 써라. 네, 그래서 네. 실제로 비정제당이 몸이 좋다고 그럼 정제당이 왜 싫어요라고 하면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세요. 흡수가 너무 잘 돼서 몸에 응축되니까. 그래놓고 그분들 몸이 안 좋아서 쓰러지면 병원 가서 뭐 받으세요? 포도당. 포도당 맞죠. 어. 네. 혈관의 직접요. 가장 흡수가 잘 되는 당을, 가장 네. 분해가 많이 된 당을 네. 혈관에 직접 꽂는데 살아나잖아요. 그거 자체가 되게 잘못된 미신이죠. 그래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고구마 같은 맛도 나고 이러니까 네네. 커피에는 비정제당이 되게 맛있어요. 아 근데 과일을 쓸 땐 절대 비정제당을 쓰지 마세요. 왜요? 약간 좀 과일에 고구마 넣으면 어떻겠어요? 아, 약간 그렇군요. 쿰쿰한 역시. 그런 그 바넬라에서 나는 그런 맛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죠? 그쵸. 바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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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방금 이야기해 준 것도 되게 좋은데 뭐 바넬라니 아니면 뭐 모스코바도니 이런 얘기 네, 되게 네. 하시거든요. 예. 그거를 이름을 외워서 이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걔가 어떻게 네네. 만들어지는지를 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얘는 바넬라라서 그냥 좋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근데 네네. 물어 비정제당이라는데 당밀은 없을까요? 당밀은 결정화가 안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푸석푸석하죠? 그래서 딴지를 좀 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무정제당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현미가 백반보다 더 나으면은 그러면 흰쌀밥보다 흰쌀밥보다 현미를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흰쌀밥 조금만 먹어도 되잖아요. 예, 이왕에 먹는 거 깔끔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면 되는데 당도를 올리려고 생각을 안 하니까 네. 실제 우리 과일 먹을 때 못 찾아요. 당도 높은 걸 찾죠. 그렇죠. 네. 그거는 찾으면서 음료는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약간 좀 아이러니해요. 사람들 보면 과일이 되게 달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예. 단 거에 대해 되게 그렇죠. 경계해. 예. 예. 과일에 들어있는 당은 괜찮은 당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재밌는 게 식물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최초라고 하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전의 과일들은 안 달았어요. 우리가 그래요? 그걸 되게 억지로는 아니고 이제 계량을 해서 달게 만들어 사람들이 놓은 거예요. 당도를 네.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맞죠. 네. 예. 예. 그것도 인위적인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러네요. 예,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시고 설탕을 쓰는 것은 무서워하시죠. 근데 당만 조금만 잘 쓰면 사람들은 훨씬 더 맛있는. 저도 초반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글라스나 뭐 이런 비타민 워터들. 예. 네. 네네네. 상당히 인기를 끌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인터넷에 짤방을 하나 봤어요. 예. 무슨 연예인이 이제 그 음료의 병을 들고 있는 거야. 음료의 병을 들고 있으면 제가 좀 인상을 쓰면서 얘를 보고 있으면서 네. 그런 짤방이 밑에 글이 되게 웃겼어요. 에이 또 이거야 뭐 이런 거. 그 맛이 별로 없으니까. 아이돌 누가 예, 그렇죠. 예, 예, 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네. 안 먹는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비타민 워터도 에이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처럼 마시는 건 좋은데,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를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걸 먹고 사는 나라에 살잖아요. 네. 편하게. 네네네. 근데 아프리카 애들한테는 그게 훨씬 더 몸에 좋을 거예요. 콜라가. 예, 왜냐하면 걔들은 당을 먹기도 쉬운 나라도 아니고 네네네.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아니니까. 네. 예.
뭐 콜라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린 게 네네. 콜라를 되게 쉽게 보신 분들은 제가 뭐 콜라의 무슨 뭐 엄청난 팬도 아니고 그런데 네. 딱 하나는 커피는 대단하신데 콜라는 따위가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향신료가 거의 20가지 정도를 각자 다른 공법으로 다 향을 추출해서 네네. 원래 핸드메이드로 만든 음료예요. 네네. 그게 공업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만들기 어려운 음료고 상당히 공이 많이 가는 음료가 공업화돼서 싸게 팔리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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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 그러니까 콜라 같은 음료를 만약에 카페에서 만들 수 있다 핸드메이드로 네. 대박 칠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물어요.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 처음에 저희가 의뢰가 들어오면은 맨 처음 묻는 게 있어요. 얼마나 어렵게 가실 자신이 있냐고요. 얼마나 노력을 할 자신이 있냐고 물어보죠. 네. 그러면 가장 하드하게 레시피를 가면 갈수록 그분은 잘 팔아요. 근데 그래야 더 참- 독창적인 게 되고 하니까. 아 그렇군요. 요리랑 음료랑 비교해서 하나 재밌는 점은 식당들은 대부분 미리 밑작업을 해둡니다. 네네네. 근데 음료 쪽은 밑작업을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출근 전에 네. 와서 아예 그냥 뭐 모든 걸 다 썰어 놓거나 즙을 네네네. 짜 놓거나 아니면 뭘 배합해 놓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네. 하긴. 그걸 보통 막 그 앞에서 짜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도 살짝 그것 있는 것 때문에. 같고. 직접 내가 했다. 네. 지금 손님한테 막 짰다. 보여주고 싶어. 이런 것 이런 거. 때문에. 예. 네. 근데 음식은 그러면 뭐 마지막에 어느 정도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과정을 그렇게 하니까 깊이가 없는 거죠. 음. 네, 파스타를 그때 삶아서 바로 준다. 생면이 모르겠는데 겉면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죠. 네. 네네네. 대부분 레스토랑에서는 미리 삶아서 넣어놓지 않습니까? 네, 네네. 올리브 오일. 용량을 그렇죠. 재서. 네. 예. 근데 음료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만든대요. 아. 예,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건 좀 늦게 마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놓거나 네네. 일찍 와서 미리 우리 음식할 때는 포션 잡거나 뭐 이런 것처럼 네네네. 음료 쪽도 하시게 된다면 훨씬 더 매출이 높아져요. 좀 더 나아지고요. 하긴 그렇군요. 예. 여러분 설탕을 쓰십시오. 예, 설탕 쓰시고요. 잘 예, 쓰셔야죠. 예,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적절한 곳에 해가지고 예, 잘 쓰시고 그리고 이제 음료 만드는 거에 너무 게으르지 않으시면 분명히 더 중요하죠. 좋은 네. 음료를 만드실 수 있다고 예, 비크롬님께서 또 이렇게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 사실은 비크롬님을 모시면 일단 음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빨리 저희가 한번 음료를 좀 만드는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크롬님 계속 쓰시